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빅히스토리 강의를 맡은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시즌3 지구의 역사 그리고 제3강 대멸종의 역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멸종이란 게 뭘까? 궁금하시겠지만 그 전에 멸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이란 한 종류의 생물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멸종시키고 싶은 동물을 예를 들어보죠. 바퀴벌레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의 바퀴벌레, 또 여러분 집의 바퀴벌레만 사라진다고 멸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의 바퀴벌레가 죽었다고 멸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의 바퀴벌레가 다 사라져야지만 비로소 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멸종이 굉장히 힘들고 드문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상에는 생물이 워낙 많은 종류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어딘가에서는 사라지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라지는 생물들의 역사를 화석을 통해서 봤죠. 매머드도 사라졌고, 그 다음 삼엽충도 사라졌고, 공룡도 사라졌고, 익룡도 사라졌죠. 이 모든 생물들은 모두 멸종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이란 게 흔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많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사라지는 건데요.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대멸종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 80% 이상의 생물종이 사라진 사건들입니다. 5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맨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과 대봉기 사이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봉기와 석탄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생대를 마감 짓는 사건인데요. 고생대 제일 마지막 시기인 페름기와 중생대 첫 시기인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있었던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네 번째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대멸종 사건은 중생대를 끝장낸 사건이죠.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3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조금씩 다 다른데 먼저 첫 두 대멸종, 앞서 말씀드렸던 오르도비스기 대멸종과 대봉기 대멸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대멸종은 빙하기 때문에 일어난 대멸종입니다. 이 시기는 고생대 비교적 초기라서 아직 생태계가 아주 치밀하게 갖춰져 있지 않던 시기입니다. 즉, 좀 많이 취약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생물들이 바다에 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기 말에, 각각의 시기 말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자, 바다에 살던 생물 중에 온대지방에 살던 생물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이들 죽고 일부는 열대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열대지방은 이 당시에도 가장 많은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온대지방에서 넘어온 생물들과 경쟁이 격심해지면서 멸종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해 열대지방의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면서 멸종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는 이 두 시기 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산호초들이 망하면서 그 산호초에 살던 생물들이 같이 멸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때는
곤드와나 초대륙이라는 대륙이 남극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남극 지역에 지금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얼음이 얼었어요. 이 얼음이 어는 것들이 빙하기를 가져오게 됐고요. 또 하나는 산호초가 만들어지면서 산호초에 굉장히 많은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살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췄습니다. 저번 강의 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온실효과가 줄어들자 대기 온도가 낮춰졌던 거죠. 두 번째 대멸종인 대봉기 대멸종 때는 육지 생물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동물들은 많이 상륙하지 않았지만 식물들은 육지에 많이들 상륙했는데요. 이 육지에 상륙한 식물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또 광합성을 했던 거죠. 이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육지의 식물들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되면서 흙이 되고 이 흙이 빗물에 씻겨서 내려온 풍부한 영양분이 해안가 주변으로 적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대멸종은 이어지는 멸종에 비하면 그다지 커다란 대멸종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 고생대를 끝내고 중생대를 시작하게 만든 대멸종이 있는데요. 이 페름기 대멸종을 흔히들 모든 멸종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 중에 96%가 멸종했다. 물론 과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건 최소한 95% 이상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멸종입니다. 그럼 5%는 살았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은 종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초원에 100종류의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소도 살고 염소도 살고 말도 살고 코끼리도 살고 토끼도 살고 이렇게 100종류의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95%가 사라졌다면은 이 100종류의 생물들 중에 95종류는 다 사라지고 5종류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5종류의 생물들은 원래 살던 개체수가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만약 이 100종류의 생물들이 전부 다 10,000마리 정도씩 살고 있었다면 마리수로 치면 100만 마리가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95%가 망했으니까 95종류는 다 사라졌고 5종류가 살아남았는데 이 친구들도 10,000마리가 다 살아남지 않고 10분의 1, 이것도 많이 친 거지만 10분의 1 정도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1,000마리씩 살아남았겠죠. 5종류가 1,000마리 살아남으면은 5,000마리밖에 안 돼요. 100만 마리가 살다가 5,000마리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죠. 즉 퍼센트로 치면 0.5%밖에 안 살아남은 게 됩니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지구가 헬이 됐던 시기였던 거죠. 시작은 시베리안 트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 북부 지역인데요. 중북부 지역이죠. 왼쪽으로는 우랄 산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사이 지역을 시베리아라고 하는데요. 저 시베리아 지역에 화산들이 분화를 했는데 100만 년 정도 동안 계속 화산들이 일어납니다. 한두 화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화산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결과 옆에 보이는 사진 그림입니다. 수킬로 두께로 용암이 쌓였어요. 지금 저기 나무새로 보이는 지역 전체, 유럽보다 더 커요. 저 지역 전체가 수킬로미터의 용암으로 뒤덮일 만큼 엄청난 화산 활동이 일어났던 거죠. 자, 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처음에는 화산재가 지구 대기를 뒤덮으면서 기온이 확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화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구온도가 막 올라가요. 마치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기후위기랑 비슷한데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 상황만 가지고 저렇게 멸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죽으면은 그 시체들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이것을 세균들이 분해를 하는데 분해한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 메탄이 나옵니다. 근데 바다 밑바닥이니까 굉장히 춥고 압력이 높아요. 거의 영하에 가까운 온도인데 압력은 무진장 큰 상태에서 메탄이 나오면은 이 메탄을 씨앗으로 해서 주변의 물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얼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메탄을 씨앗으로 해서 물 분자들이 만들어낸 얼음을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심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버리면서 메탄이 대기로 확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메탄은 온실가스인데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를 많이 내는 온실가스입니다. 하지만 메탄은 지속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공기 중에 산소와 메탄이 만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죠. 온실효과가 더 세집니다. 더 문제는 공기 중에 산소가 메탄과 만나 사라지니까 산소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대멸종의 시기, 가장 심했던 시기에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10몇 %로 떨어집니다. 지금이 20몇 %거든요. 25% 정도 되는데 10%가 넘게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에베레스트산 정상 같은 정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에베레스트산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왜?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서 호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됐던 거죠. 호흡을 하기 힘들었어요. 픽픽 쓰러졌던 거죠. 그래서 지구 역사상 가장 처참한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대멸종인 쥐라기 대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사이에 일어났던 대멸종인데요. 이 시기에는 시베리안 트랩 대신에 저번 시간에 대륙의 이동 때 말씀드렸던 대서양 중앙해령이 만들어지면서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대멸종인 백악기 대멸종은 좀 다르죠.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멕시코의 북동부 해안 쪽에 유카탄 반도라는 반도가 있는데요. 이 반도 끄트머리 부근인 칙슬루브에 소행성이 떨어집니다. 꽝! 터져버렸죠. 이 사건이 지구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서 그 당시에 살던 생물들 중에 약 7, 80%가 멸종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건이죠. 공룡이 멸종한 사건으로.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공룡만 멸종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육상 생물 중에서 몸무게가 25kg 이상 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에 몸무게 25kg 이상이었던 생물들은 대부분 공룡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룡이 다 사라진 겁니다. 포유류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유류는 그 당시에 쥐 정도 크기밖에 안 됐었거든요. 1kg도 안 됐던 몸무게니까 살아남기 쉬웠던 거죠. 공룡만 죽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종은 흔히들 공룡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공룡하고 전혀 다른 파충류입니다. 이들도 다 사라졌어요. 일부는 끄트머리까지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새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라든가 어룡과 같은 바다 파충류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암모나이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오징어와 또는 문어와 친척 관계인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도 다 사라집니다. 이들 말고 바다에 사는 산호들 중에 일부 종류들, 유공충들 이런
해양 플랑크톤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어쨌건 이렇게 되면서 백악기 대멸종,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이 사라졌습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등장하는 신생대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일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6의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뭐냐면 멸종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포유류 중에 이 정도 양이 사라졌고 조류 중에 저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조류와 포유류 외에도 새우와 같은 갑각류도, 그 다음에 곤충들도, 물고기도 다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앞에서 대멸종은 80% 이상 죽는 거라고 했는데, 멸종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80%는 안 되거든요. 빨간색이. 근데 왜 대멸종이죠? 앞서 제가 아주 짧은 시기에 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걸 대멸종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구의 역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 정도 되다 보니까 200만 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페름기 대멸종 때 시베리안 트랩이 100만 년 정도 분출됐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인 거예요. 대봉기 대멸종은 거의 1000만 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즉 앞서의 대멸종들은 백악기 대멸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소한 몇백만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일어났던 대멸종이라는 거죠. 몇백만 년 동안 80%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들, 앞서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을 보면 전체 생물종 중에 거의 30% 이상이 사라졌는데, 이 사건이 얼마 기간 동안 일어났냐면 인간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의 시간입니다. 즉 앞서 얘기했던 100만 년에 비해서 보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에 30%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6의 대멸종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인류 역사 2만 년이 채 되기 전에 완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서의 대멸종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100배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6의 재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많아지면서 도시화가 진척이 되고 먹을 게 필요하니까 농경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면적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사라지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해양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들도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해, 비닐 공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인류가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해양 자원을 싹쓸이 하다시피 먹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남극인데요. 남극 생태계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 크릴입니다. 새와 비슷한 종류인데요. 이 크릴을 가지고 펭수도 살고 물개도 살고 고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릴 새우가 100년 전에 비해서 30%가 사라졌어요. 왜? 크릴 오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크릴 오일도 사실 심각한 이유인데, 이것 말고 크릴 새우를 잡아다가 가축들의 사료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획을 통해서 생물종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의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은 기존의 기후에 익숙했던 생물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은 결국 하나죠. 생태계에서 최종 포식자인 인간이, 원래 최종 포식자는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죠. 70억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책임 있는 분들이 이 6의 대멸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대멸종의 속도가 아직 늦춰지고 있진 않은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즌 3 지구의 역사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열대우림이 지구상에 세 군데 있습니다. 대규모로 있는 게 하나는 아프리카의 콩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두 번째가 동남아시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관통하는 순다 열도 부분이고, 세 번째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인데요. 이 세 군데 열대우림이 사실은 종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즉 장소들은 좁지만 지구 전체 육상 생물종의 절반 이상을 이 세 군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모두가 끊임없는 개발로 인해서 점점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종다양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급격히 종다양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북극 지방의 영구 동토층인, 즉 툰드라 지역에도 바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비슷하게 메탄들이 묻혀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여기에서 산불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거의 여의도 10배만한 면적이 불에 탄 적도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불이 탄다고 하니까 신기하죠? 여름철에 한 3개월 정도는 녹습니다. 이 녹을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나왔고, 여기에 벼락이 치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 게 그 정도가 됐던 거죠. 시베리아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도 심해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아직 녹고 있지 않지만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추운 지방은 낮은 지역에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조금씩 녹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른기형 대멸종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